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 6전 7개 신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깝게 석패하신 미래통합당 장기표 위원장님 모시고 4.15 총선 소회와 통합당의 수습 및 재건 방향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장기표 위원장님이 당선이 돼서 6전 7기 인생 역전 이런 모습을 좀 한번 봤으면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고영신 TV 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 특히 또 이 저를 아는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분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저 개인이 그 뭐 뜻을 이루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정말 완패했습니다. 완패해서 저는 이것을 굳이 해석한다면 미래통합당에 대한 국민의 해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만한 좀 구체적인 이유도 있는데 미래통합당 대표한 분들이나 미래통합당 이름을 가지고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온 분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 또 심재철 대표, 또 나경원 전 대표, 또 오세훈 전 시장 다 간판. 그러네요. 간판들이 다 떨어졌네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보통 이 선거운동 치고 텔레비 많이 나오는 것만큼 선거운동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큰 선거운동이죠. 그렇죠. 근데 텔레비 많이 나올수록 떨어졌어요.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보기 싫다. 저는 뭐 그러네요. 개인들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개인들은 다 훌륭하시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또 이에 대한 또 굉장한 책임이 있고 해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패배의 원인을 그동안에는 지금 뭐 문제인지 뭐 저도 그랬습니다. 국정 파탄을 계속 질책했지만 이 국민적 심판이 내린 지금에는 그 패배의 원인을 저한테 그리고 우리한테서 저는 찾아야 이것이 해결책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제가 유심히 우리 장 위원장님의 그 지역구 사장들은 보도되는 것도 보고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된 걸 봤거든요. 관심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의 추격에 가길래 야 뛰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어째서 개인적으로 좀 약간 뭐 한 만여 표 차가 났습니다만 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분위기 좋고 뭐 되는 줄로 다 알았는데요. 하여튼 결국은 안 되는데 이 사전 투표 했습니까? 이 사전 투표에서 제가 졌어요. 많이 12,000표를 줬어요. 본 투표에서 그러네요. 지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주된 원인이 요즘 뭐 사전 투표 특히 뭐 부정이다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설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런데 알 수는 없죠. 뭐 아주 뭐 증거가 있다고 또 얼마나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거를 빼고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특히 우리 김해 지역에서는 이 김해 구시가지 비슷한 데가 있고 신시가지 장류라는 데가 있는데 장류가 인구가 배가 넘습니다. 전 지역 다 못해봐요. 그렇군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일수록 미래통합당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그렇겠죠. 그런 경향성이 있고 거기는 또 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또 젊은 사람은 우리 장 대표님의 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이라든가 이건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굳이 변명사만 말한다면
제가 너무 늦게 내려갔어요. 그렇죠. 예, 너무 늦었어요. 말이 고향이지. 뭐 고향에 대해서 뭐. 아니 그리고 제가 살던 그때 고향 김해하고 지금의 김해는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개벽이 된 세상이. 개벽이 완전히 그냥. 그때 인구 한 15만 명. 예. 전체 군 양쪽 다 합해봐 인구 15만 명의 농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산업도시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늦게 가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한데 어쨌든지 저는 이 패배의 책임을 제가 늦게 간 것도 좋다고 아닙니까? 늦게 내려라고 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패배의 원인은 내 탓이요. 그리고 우리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그 점을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 당도 잘못했고 저도 잘못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전투표 부정론, 부정주장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제기가 되고 있고 뭐 증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통합당이라든가 또 가장 절실한 사람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 것을 제기하거나 한 당에서도 그렇고 개인들도 없어요. 그래서 뭐 개연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다만 제가 볼 때도 저한테도 이런저런 제보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과연 선관위에서 그런 투표함이라든가 관내 그 투표 이런 것에 대해서 봉인해 갖고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러면은 왜 통합당에서는 그런 문제가 지금 처음 사전선거 투표 한 것도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데에도 청관인을 보내고 또 선관위에도 사람을 보내서 선관위에 그 전부 직결이 되니까 그게 봉인을 탁탁 하고 뭐 그런 조치를 왜 안 했는지. 저도 사실 선거를 안 한 지 오래됩니다. 예. 뭐 그렇죠. 10년 동안 출마를 안 했고 또 하더라도 뭐 제1야당이 있는데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번에 선거 때도 저 선거라도 그냥 사무장이 그냥 참관인 배치한다면 다다다 하면 뭐 그래 하는 모양이다. 왜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그랬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보니까요. 부정이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는 별도로 도저히 그러니까. 선거 관리 시스템이 제가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고 박사님.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 관외 투표는요, 수거해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참관인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경찰관만 하나 붙고, 경찰관, 극단적으로 노란 플라스틱 통에다 그냥 담아가지고 그냥 홀고 갖고 가죠. 가져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관이, 말하면 창고라 그럴까. 사무소에 보관한다는 겁니다. 선관이 그거 보관을 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봉인도 하고 거기 도장도 찍고 그래야죠. 도장도 찍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부정을 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부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장치가 장치가 마련돼.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도 한번 철저하게 한번 중앙당에 한번 알아보고 또 선관위에도 한번 알아보고 도대체 투개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그런 점은 좀 잘 알아봐가지고 문제가 있다면은 반드시 개선은 해야겠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다음 이것이 설사 이 부정이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또 재판에 가서 뭐 부정으로 판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이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손상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런 의혹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은 단 0.01%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에 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 어쨌든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당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예상됐다고 할까 제가 볼 때는 예상밖 참패를 했습니다.
이길 것으로는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 120, 30석은 얻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너무 참패를 저도 이 점에 했어요. 대해서 착각을 했는데요. 저도 이 당이 잘못한 데 대해서는 저는 이미 다 상당히 알고 있죠. 예. 내가 안 봐도 뭐 밖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외화되는 게 중요하지. 속에 뭐 육두배설 하면 뭐합니까? 잘못한 줄 알았는데 저는 선거 결과가 이러리라고까지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하도 잘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인식 때문에 이 당이 혁신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마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도 저래하고 경제도 이래하고 뭐 교육도 이래하니 저거 찍겠느냐. 예. 막 아무리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 찍지 않겠느냐. 뭐 이거 복지 좀 잘 해주고 무슨 긴급 재난기금 100만 원 준다고 찍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가 좀 잘했으면 긴장을 해가지고 이쪽도 잘할 텐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데 너무 기대에 있은 것이 그래서 이게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거 말씀 남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 정당이 문재인 정부 잘못을 지적 비판은 잘합니다. 예. 근데 이 지적 비판이 틀린 것도 별로는 아닙니다. 뭐 맞는 거 많죠. 예. 그렇지만 그 비판이요 때로는 근본적으로는 비판을 하면 대안 제시가 있어요. 그럼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주된 원인인데 비판이 또요 너무 오버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정부는 이분의 이거는 좌파 정권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 좌파 정권은 경제 문제도 있지만 주로 대북 정책 아닙니까? 네네. 빨갱이 예.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런 비판만 한 거야. 저는 이 비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짓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의심을 살 만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 의심을 산다기보다 딱 그런 비난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요 빨갱이다.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저는 이거는 오바고 좀 과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좋게 할 방안을 우리도 제시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제도, 국민복지 문제도 계속 퍼주기 한다고 공격만 하지. 예. 시대는 지금 퍼주기라는 말보다는 복지 쪽으로. 국민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대거든요. 예. 왜 그러냐? 자동화에 의해서 예. 대량 실업이 구조화되고 있거든요. 예. 또 소득 양극화도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면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국민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퍼주기 한다고 욕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대안이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대안을 안 내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저쪽 욕만 했지. 예. 남북관계도 과거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냉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미 평화 체제로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은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어떻게 남북 관계를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런 정책을 우리는 좋게 하겠다. 근데 문재인은 여기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뭐 참패의 큰 원인 다른 거 생각하시는 거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셨으니까요. 현장보다도요. 예, 그러니까. 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죠. 잘못 아까 말한 대안도 없지만은 선거라는 거는요.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행태를 보면 선거에 임박해가지고요. 첫째 공천을 엉망으로 했습니다. 예. 공천 엉망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몇 군데 아주 편하게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들 인정할 겁니다. 도망가 버렸겠어요. 또 공관위원장이요. 국회의장까지 한 분이요. 중간에 와가지고 나 그만두다 하고 가버리는 거. 이거 얼마나 이 정당이 무책임한 정당입니까? 그렇죠. 이게 또 미래통합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당도 중간에 막바지에 대표도 바뀌고 공관위원장도 바뀌고 쉐로하고 이 당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지난 20대도 공천 파동으로 결국 그렇게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다음 이 또 공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천을 못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문재인 관계없죠. 정부가 방해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못한 거예요. 못한 정도가 아니라 웃음거리죠. 그런 점에서 사실 황교안 대표나 특히 김영호 씨나 이런 사람들은 참 잘못한 게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요. 선대위원장 문제도요.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당은 아마 연말쯤에 이미 했거든요. 오래전에 했어요. 그렇죠. 다 해. 여기는 선거 임박할 때까지 뭐 너무 늦게 왔다. 말을 안 꺼냈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또 이렇게 지고 나면은 그 패인을 따지면 100개도 넘습니다. 그러나 뭐 기왕지사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당이 지금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수습을 하고 재건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백가쟁명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백가쟁명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그럼요.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은 있지만 이것이요, 자기 개인 자리 문제, 그러니까 개파 뭐 문제 이런 진실로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명백한 저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장이 자기 딴에는 그럴듯하지만 이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으로 인식이 되면 국민으로부터 저것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죠. 지금 사실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패오고도 지난 지방선거 때도 완전 바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황골탈타임에 지금보다 더 바닥이죠.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에 24개 지역구에서 서울시의원 전원. 그래서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완전 바닥으로 간 건데도 지금 또 가만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다 당을 이은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알지, 정치적 이익, 자리 다툼 이런 쪽으로 비치니까 과연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감을 얻겠느냐 그런 비판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이 국민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이걸 전화위복하려고 그러면 다시 국민들한테 진짜 우리가 참여했다 보여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저는 기득권을 진짜 포기하는 것이 언제라도요. 국민이 감동하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는 거. 내 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거 포기해. 그럼요. 아니 내 거 포기 안 하고 바른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안 그래요? 자기 건 다 챙겨놓고 바른 말로 하는 게 조국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내 거를 진실로 그것도 또 선거도 임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유선적인 뭐 사탕 발리면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